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61명이 추가 확진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은 오늘 오후 공군 수송기 2대를 보내 부대원 전원을 국내로 조기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첫 소식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오늘 오전 8시 기준 6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승조원 300여 명 가운데 101명의 PCR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기존 확진자 7명을 포함해 68명이 양성, 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15일 청해부대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모두 68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200여 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3명이 폐렴 의심 증세로 추가 입원하면서 현지 병원에 입원한 승조원은 확진자 3명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승조원들은 함정 안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오늘 오후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를 현지로 보내 모든 청해 부대원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중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입원 환자 3명도 수송기로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의료진, 방역요원 등과 함께 문무대왕함을 한국으로 운항해올 승조원 150명가량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34진은 다음 달 귀국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조기 귀국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54명입니다.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12일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 미디어 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나 기대해 봤는데 오늘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54명입니다. 보시면은 해외 유입은 52명이고요.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1,4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어서 187명입니다. 사망자도 2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까지 증가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뒤에 오늘까지 감소세입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이 12일째 나오고 있고요. 또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을 생각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454명이죠. 주말을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1,324명이 원래 가장 많은 거였는데 일주일 만에 주말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이 515명, 경기가 363명이고요. 인천까지 더해서 수도권이 900명을 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68%를 넘는데요. 수도권 비중이 그 전보다 줄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으로 확진자가 전체의 30%를 넘었는데요. 보시면은 경남이 1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부산이 68명, 그리고 강원이 50명으로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눈에 띕니다.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인데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더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또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부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백신 접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말이라서 백신 접종 진행이 더딥니다. 신규 접종이 보시면은 3만 명 정도고요.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1,6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31.4%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사람은 650만 명, 전체 국민의 12.8%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과 교직원들이 예방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또 50대 초반 연령
연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 저녁 8시부터입니다. 1967년, 68년 출생자고요. 나이는 53세, 54세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모레인 20일에는요. 69년생부터 71년생 나이로 50세부터 52세까지가 대상자입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모든 50대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그리고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7일부터 12일 내내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만 본다면 코로나19 유행 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515명, 경기 363명, 인천 81명 등으로 여전히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루 200~3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수도권 검사소에서 2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확진자의 30%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남 96명, 부산 68명, 강원 50명 등 비수도권에서 4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이 처음으로 20%대에서 30%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하루 백신 1차 접종자는 34,000여 명 늘어 인구 대비 접종률 31.4%를 나타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656만 3,800여 명, 접종률 12.8%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118만 8천 회분이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됐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한 물량의 일부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부분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차 접종을 받았던 60살에서 74살 고령층의 2차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이번에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첫 환자 확진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 결과 어제 2명이 추가됐다면서 3명 모두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긴급 입장문을 내고 지난 노동자 대회 참석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3명이 집회에 참석한 건 맞지만 식사를 같이 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회 감염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등 63만 2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2022학년도 대입 응시자, 휴학생, 기타 교육시설 학생 등이 모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교직원은 교육 공무직과 원어민 보조교사 등 모든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30일까지 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50대 초반 연령층의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도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연일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더 큰 걱정은 위중증 환자가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 가운데 20대에서 40대까지 비교적 젊은 확진자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이후 11일째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일일 신규 확진자. 한때 1,600여 명까지 치솟으며 최다 기록을 세운 뒤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란 겁니다. 4차 유행 직전인 이번 달 초에는 하루 140명 안팎이었던 위중증 환자 수가 이번 주 중반부터 늘기 시작하더니 주말 들어 18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의 확진자가 늘면서 20대에서 40대의 위중증 환자 비중도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도 잘 안 돼 있고 또 많은 접촉이 있고 또 증상도 약하게 나오니까 경각심도 떨어져서 일찍 진단을 못 받는 그런 이유가 이제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도 최근 사흘간 30%에 육박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방학과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현재 지역별로 다른 모임 제한 기준을 단일화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에 인력이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4명, 6명, 8명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혼동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할지 여부를 오늘 오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이 주말 기준 오늘 확진자 수는 최대고요. 또 12일째 지금 현재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확산세고 이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비율도 20%에서 30%로 올라서면서 이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까지 또 겹치면서 이 정부가 현재 지역별로 다른 모임 제한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침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이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을 격리하는 시설인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67%에 달하고 있고 네. 또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8%에 이릅니다. 네, 요즘에 델타 변이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군요. 네, 지난달 초에 한 자릿수에 불과했었는데요. 그렇죠. 17일 현지 시각으로 이스라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118명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한 게 이제 4개월 만인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56%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때 이를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일부 방역 조치가 좀 해제되기도 했었는데 이 대다수 성인이 백신을 맞은 덕분에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네. 이 백신 접종자가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 그리고 또 중증 환자의 60% 이상이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이 이 백신이 델타 변이에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부터는 우리 고3 학생들을 포함한 10대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네, 10대 첫 접종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건강 상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젊은 층에서 이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을 맞은 후에 심근염이나 또 심낭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돼서 지금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심근염이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고 또 심낭염이란 이 심장을 둘러싸는 얇은 막인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만약 젊은 층에서요, 백신 접종 뒤에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 또 호흡 곤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찾으시고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예방접종 후에 한 일주일간은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네. 했습니다. 접종 후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시고 한 2, 3일 내에 가슴 통증이 생기신다? 그러면은 곧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을 맞은 후에 이 자가 면역 질환, 이 질환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내 몸을 스스로 공격을 하는 것을 네. 말합니다. 이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희귀한 신경계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을 말합니다. 네네. 우리 신경계에는 이 별 모양의
신경세포랑 거기에서 이어져 나오는 축삭돌기라는 긴 신경 전달 통로가 있는데 이 축삭돌기가 수초에 이렇게 쌓여서 절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든 바이러스 감염 후에 이제 우리 몸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 신경세포에 있는 이 수초를 공격을 해서 이걸 탈락시켜 버리게 되면 이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길랑바레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상행성의 마비인데요. 이 상행성이라는 의미가 발, 허벅지, 다리, 허벅지, 그다음 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마비가 진행이 됩니다. 또 심각할 경우에는 이 호흡근을 마비를 시켜서 호흡 곤란이나 호흡 부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체로 한 2주에서 3주 뒤부터 이제 회복이 이 증상이 생긴 역방향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대부분은 완치가 가능한데 일부에서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남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해외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일본 입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 기간 선수들이 숙직을 해야 하는 선수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서 올림픽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 공항이 체육복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해외 선수와 관계자들의 입국 러시가 절정을 이룹니다. 이런 시기에 이들이 숙식을 해야 하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선수촌 내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3일 개장 이후 처음입니다. スクリーニングテストで選手村にいた人が1人感染したという初めてのケースが報告されました。 대회 조직위는 확진자에 대해 선수가 아닌 경기 관계자라는 것만 밝혔고 국적이나 나이, 성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선수촌을 떠나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 중이라고 조직위는 설명했습니다. 방역 규정 지침인 플레이북이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대회 관계자는 모두 45명, 이 가운데 15명이 하루에 나왔습니다. 개최지인 도쿄 역시 1,410명, 거의 반년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18,000명이 숙식을 하는 이곳 선수촌의 방역에도 구멍이 생기면서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실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이 일본 도쿄 도착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리타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바로 격리 호텔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출국 전인 13일과 15일 두 번의 검사를 받은 뒤 16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백신도 2차례 접종했다라며 현재까지도 증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IOC 선수위원이자 대한탁구협회 회장 자격으로 도쿄올림픽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주한 일본 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성적 표현이 담긴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측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는데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부임한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 서열상 대사 다음입니다. 소마공사가 기자 2명과의 점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그제 한 방송사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소마공사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문 대통령이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보도 6시간 만인 어제 새벽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해당 표현이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에 매우 유감이며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오전 10시쯤 아이보시 대사를 불렀습니다. 최종건 1차관은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크게 폄훼한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소마공사의 본국 소환이나 공개 사과 등이 거론됩니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개막식 참석 등에 대해선 여전히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을 강조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첫 외부 일정으로 부산 봉사활동을 선택했습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오늘 정책 발표에 나섭니다. 문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광주 방문은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입니다. 먼저 찾은 곳은 5.18 민주묘지.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헌법에 5.18 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재헌절에 광주를 찾은 이유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 뒤 첫 외부 활동으로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자세를 낮춘 겸손한 시작인데 보수층이 귀 기울일 부친의 참전 얘기도 꺼내들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적 무장수송선을 격침했던 그런 대한해협 해전과도 연관된 곳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두 사람이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 수위는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곡과 거짓이 난무하고 비아냥과 험담이 교차한다면서 자신에게 공세적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선 이런 비판도 내놨습니다.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후보 측도 발끈했습니다. 경기도 유관단체 임원이 만든 SNS방에서 이낙연 후보를 험담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정원 댓글 공작을 연상시킨다. 정치 공작을 묵과할 수 없다고 당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의회 경력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캠프는 오늘 정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춘천시 남면 홍천강에서 1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가평경찰서는 경기도 화성시 19살 박모 씨가 어젯밤 10시쯤 홍천강에서 회사 동료 2명과 수영하러 갔다가 실종된 뒤 119 구조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술을 마신 뒤 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을 놓고 부당한 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탓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시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진상조사를 어디서 맡을지를 놓고 서울대와 유족 측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치러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미화 업무 필기고사 모습입니다. 점수를 근무 성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도 이런 시험을 비롯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탓이라는 게 청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겪었던 그 이상주보다 앞으로 겪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엄청난 그런 자괴감과 어려움과 직원들은 말도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해당 팀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서울대 기숙사 관계자는 시험은 교육훈련이었고 괴롭힘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는 20일 넘게 공전 중입니다. 서울대는 학내 인권센터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유족과 노조는 노사정 공동조사를 요구 중입니다. 시험이 근무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서울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인권센터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얻어지려면 더 공정한 곳에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는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업무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3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습도까지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시간대에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녁부터는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 그리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4도, 청주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는 더 덥겠습니다. 기온이 35, 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